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일을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자, 오늘 같은 날 내가 무슨 염장 지를 일이 뭐 있어. 이번에 내리신 이유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시끄러운데 휩쓸리기 싫어서 내린 거예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하냐는 그 글의 취지 아니 아니 유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진석 의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진석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리 회부가 됐는데 항의하는 문자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글쎄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 5.18 망한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런 사태를 당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오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피해자들과 또 유족들의 어떤 입장들을 충분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표현 방식 자체가 보면 사실은 유족들한테 굉장히 이제 아픔을 주는 그런 표현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이 사태가 그냥 녹록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특히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 지난번 5.18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당내 징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뭐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일단 징계위에 일단 회부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회부는 했지만 사실 네. 뭐 결론 나기에는 거의 지금 뭐 난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둡게 그렇죠. 보시는 뭐 그렇다 보면 결국 이제 좀 여론을 좀 비껴가겠다 아마 그런 네.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정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냐. 어제만 해도 저렇게 기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왜 사과를 하는 투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 취지는 이거 세월호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지. 예. 유가족에 대해서는 뭐 비난한 게 아니다. 내 글의 취지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글에는 이제 잘못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다 하면서 이제 사과의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서서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제 얼마 하루 지나지 만이에요? 않아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사과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표현들, 이제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공감 능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정치 세력에 대한 불만이던 그걸 이용하는 내지는 정말 진짜 유가족에 대한 불만이던 그런 생각까지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다만 지금 당 소속이잖아요. 한 사람은 네. 의원이고 한 사람은 전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자유한국당의 당원인데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잘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표현을 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민의 한 일부만을 위한 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당인데 그러다면 지금 유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다가갈 걸 정말 잠깐이라도 생각했다면 네.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표현 방법에서 최소한 순화하는 그런 걸 예. 거쳤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리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사과를 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한 방송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진석 의원의 이제 그 SNS 글도 문제가 있지만 차명진 의원은 좀 도가 좀 지나셨어요. 네. 왜냐하면 뭐 헤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고 또 징하게 헤쳐먹는다. 이 표현 자체가 일단 말 자체도 굉장히 이게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과연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이제 평소에 머리나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도 의문인데 이제 그 시점을 보면 또 굉장히 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에 그 뭐 TV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김문수 TV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내가 막말했다고 그래서 난리 났다. 좌빨 언론들이 그러면서 혼자 외로우니까 지켜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SNS에 글 올린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명진 전 의원이죠. 아마 본인이 이건 굉장히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말에 대해서 후폭풍이 심하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1시간 후에야 내가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뉴스를 듣고 너무나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과 형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이 두 사람의 이게 언행과 행동을 보면 그냥 소나기만 피해 가자라는 게 너무 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5.18 문제도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결국 본인들이 뭐 사과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뭐 당 차원에서 또 그런 분들이 다 최고위원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로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징계 문제는 거의 유야무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가 하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전 두 번째 시련에 겪는다고 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총선도 이제 1년 간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내에서 어떤 위계 질서를 세울 것인지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는 왜 지금 그런 의원들을 좀 보호해주지 못하고 당이 왜 자꾸 징계로 몰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당이 원칙을 좀 세우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유한국당한테 좀 수권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5.18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당이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좌우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2번이나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당내에서는 다른 얘기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여당과 어용시민단체들 우리 당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대표와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전쟁은 시작됐다. 보호해줘야 된다. 하재경 평론가, 저번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됐죠. 김순례 의원이나 등등 해가지고 징계가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이제 금방이라도 징계를 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문제가 터지고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혹시 또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2014년에도 주영호 당시 정책위원장이 뭐 세월호 참사는 일반 교통사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었지만 결국에는 징계가 되지 않았고 조원진 당시 의원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류독감 사태하고 이 세월호 참사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을 그 닭들하고 비교를 하냐 논란이 됐지만 결국 징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징계를 하긴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전쟁은 시작됐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총선을 대비해서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세월호 사건 자체를 하나의 지금 이 정쟁의 소재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힘겨루기에서 밀려나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우리 팀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이 당내 일각에서라도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예. 이거는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한테 막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하고 다른 이 정당 자체가 선을 그어야 예. 그게 정당도 사는 길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옹호하면서 같이 한 덩어리를 묶이면 정당 자체 지지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한국당에서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밤 자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즉각 석방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보수 우파의 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이 간절한 국민들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임박을 보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오늘 밤 자정을 통해. 네,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제 구속 기간은 만료가 됐지만 이전에 이미 그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2년 징역 2년 선고 확정이 됐죠. 네, 확정된 게 있죠. 이제 그 형을 사는 기결수의 그 신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요. 기결수는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도소로 옮기고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결수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노역을 하게 되는군요. 네, 기결수는 노역을 해야 되고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지금 수위가 색깔이 또 많이 다르죠. 연두색과 청록색으로 바뀌고요. 또 보석 신청,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 중에 있는. 네. 그러니까 보석 신청이 미결수는 가능했다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앞에서 석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면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 집행 정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유영아 변호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 갖고는 형 집행 정지를 받기는 좀 어렵죠. 김검사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유영하 변호사 딱 이게 다 맞춘 것 같아요. 오늘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미결수면요. 예.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기결수로 변화가 되니까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 집행정지도 마찬가지로 형 집행정지도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는 뭐 허리 디스크나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고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예. 이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약 수감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랄지 외부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구가 된다랄지 이런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에 있어서 형 집행정지를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뭐 허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한 뭐 50대 넘는 그런 수감자들이 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사건을 하다 보면 상당 그 의뢰인들이 막 보석 신청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로 나오는 사례는 보석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면이 가능하냐? 근데 사면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사건은 지금 미결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 그 공천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기결수이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면을 해버리면 석방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만약에 또 형이 확정되면 그거에 대해 또 사면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사면 자체는 뭐 현 정부에서 하기가 어렵겠죠. 더군다나 촛불 정부에 의해서 탄핵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사면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기는 석방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뭐 내년 이제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3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은 2년 이제 일단 선고가 됐고 네. 지금 2가지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이 구속 만기가 되더라도 이 첫 번째 확정된 사건 때문에 사실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좀 이슈화해서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여전히 또 지지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좀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해서 어떤 선거에 좀 유리한 측면들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네. 그 하나의 포석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면 들어주면은 좋은 거고 안 들어주더라도 지지층 결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별로 손해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월호 참사가요 북한에서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영상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실렸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세월호 진상을 규명 요구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네. 조국, 그러니까 자기네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조국의 품이 없으면 우리도 남조선과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상대방의 나라의 안 좋은 일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네 체제를 선전하는 그렇게 한 것인데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가가 정부가 뭐 국민의 삶을 좀 소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국민을 소홀히 여기는 건 북한이잖아요. 북한이야말로 그 김씨왕조만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당만 보유한다거나 이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방치하는 주제에 왜 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황당한데 또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이 계속 황당한 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에 상당히 좀 이상한 일 처리를 한 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한테 빌미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좀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교훈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